세안을 엎쳐서 톡톡톡. 아, 그럼 뭘로 말하나요? 덮어서? 덮어서. 톡톡톡 두드리는 거 꼭 기억하겠습니다. 화장품 바를 때도 톡톡톡, 그 다음에 세안하고 난 다음에도 톡톡톡. 톡톡톡.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엄세진 선생님과 함께 올바른 세안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평소에 세안을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메이크업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니라서 네. 메이크업을 안 했을 때는 보통은 폼 클렌저로 세수를 하고요. 메이크업을 한 상태면은 클렌징 워터로 메이크업을 닦아내고 그 다음에 폼 클렌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세안을. 네, 이중 세안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중 세안을 하는데요. 네네. 선크림을 쓰니까 그냥은 잘 안 지워져서 그리고 좀 건조하다고 느껴서 네. 첫 번째 선크림을 지우기 위해서는 클렌징 오일을 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저는 비누를 써요. 네네. 플라스틱 이런 패키지 안 쓴 네네네. 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 비누로 거품을 내서 이제 T존 부위 정도만 이중 세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세안한 다음에 좀 미끄덩거리는 느낌이 좋으세요? 아니면 뽀득뽀득한 느낌이 좋으세요? 뽀득뽀득 소리가 피부가 비명을 지르는 거다라는 걸 어디서 봤어요. 네네. 옛날 어렸을 때도 이제 세수를 할 때는 뽀득뽀득할 때까지 하라고 TV에 나왔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야지 잘 씻긴 느낌이니까. 네. 뭐가 맞는 건지 사실 궁금하긴 해요. 네, 맞아요. 환자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세안한 다음에 뽀득뽀득해지는 느낌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거품이 잘 안 나고 미끄덩거리는 느낌이 나면 덜 닦인 느낌이 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렇게 거품이 많이 나거나 세정 효과가 세다는 것은 계면활성제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피부에 자극이 많이 갈 수가 있거든요. 세안할 때 얼굴이 뽀득뽀득할 때까지 쉬고 세안 후에 얼굴이 당긴다는 것은 세안이 과했다는 의미예요. 좋은 게 아니군요. 네, 계면활성제 성분이 많거나 강한 세안제는 피부에 있는 유분이나 우리 피부가 원래 가지고 있는 자연 보습 인자가 있어요. 그것까지 모두 쓸어내버리기 때문에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계면활성제 얘기를 하셨는데 계면활성제가 정확히 뭔가요? 계면활성제란 기름과 물처럼 서로 다른 성격들이 이제 잘 섞이게 하려는 목적의 성분이에요. 그래서 노폐물의 경계면에 계면활성제들이 흡착돼서 이것들이 잘 물에서 씻겨나가게 하는 목적이죠. 한나가 비누를 쓴다고 했는데 딱딱한 비누보다는 투명한 비누가 조금 더 계면활성제 성분이 적다고 알려져 있어요. 환경을 생각해서 비누를 쓰시는 분들은 그런 점을 조금 감안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품이 풍부한 제품보다는 거품이 좀 적은 제품들이 조금 더 순하고 산성도도 약산성에 가깝고 계면활성제 성분이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 비누는 수치 들어있어서 엄청 시꺼먼 비누거든요. 거품도 까만가요? 근데 거품도 좀 까맣게 하는데 근데 거품이 사실 좀 잘 안 나서 네. 이거 괜찮은 건가 했는데 오늘 세진쌤의 말을 듣고 나니 네네. 괜찮은 비누가 보여요. 그러면 약산성인 네네. 클렌저가 좋은 클렌저인 건가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약산성이다, 염기성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pH라는 지수로 표현을 하거든요. 이 pH라는 거는 산성 또는 알칼리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수소이온 농도 지수인데 복잡한 거는 다 빼고 피부 표면의 pH는 보통 4.5에서 5.5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데 약산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피부의 표면과 가까운 pH 농도를 가지고 있는 세안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피부의 pH가 지나치게 증가할 경우에는 알칼리성이 되다 보면 피부 표면에 원래 상재하던 균은 다 죽고 병원균이 자라기 때문에 감염의 리스크도 더 높아질 수 있거든요. 트러블도 잘 생기고 할 수 있습니다. 약산성 클렌저를 기억해놔야 되겠군요. 그래서 저도 피부는 산성을 유지해주는 게 좋다고 하는데 네네. 비누로 그게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저는 세안한 이후에 그 약산성 토너를 쓰고 있거든요. 네네. 그것도 좋아요. 괜찮나요? 네네. 비누를 사용을 하더라도 보통은 건강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pH가 조금 높은 세안제를 쓰더라도 한 30분에서 2시간 이후에는 원래 우리 피부가 자정작용을 하기 때문에 본래의 약산성 pH로 돌아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누를 쓰시는 분들은 한나쌤처럼 세안한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뭐 약산성 토너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인쌤 같은 경우에는 건조하시죠? 맞아요. 그래서 겨울에 세수하면 막 얼굴 갈라질 것 같고 막 네네, 아플 맞아요. 때도 있어요. 맞아요. 좀 이렇게 극건성이신 분들이나 아니면 아토피 피부염 앓고 계신 환자분들께서는 이런 피부 장벽이 깨져서 이미 pH가 조절이 잘 안 되시기 때문에 약산성 세안제를 골라서 사용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겠고 알칼리성 비누나 센 세정제는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되게 다양한 제품들이 너무너무 있어서 많아요, 요즘에. 사실 그 각각의 차이점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맞아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 각각의 제품들이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아까 지인쌤도 그렇고 하나쌤도 그렇고 2번 세안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나요? 네. 첫 번째로 클렌즈 워터라든지 아니면 오일이라든지 묻은 먼지나 기름때를 이제 티슈로 닦아내는 타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종류는 거품을 내서 물로 씻어내는 타입이 있습니다. 물로 씻어내는 타입에 계면활성제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티슈로 닦아내는 타입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4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클렌징 크림이 있습니다. 클렌징 크림 써보셨나요? 네, 클렌징 크림 써봤어요. 주로 언제 쓰시나요? 주로 화장을 엄청 진하게 했을 때 네네. 그때는 크림으로 바르고 나서 시원하게 닦아내야 더 많이 묻어나오는 것 같아서 맞아요. 좀 진하게 했을 때는 클렌징 크림으로 닦고 있는데 조금 리치한 느낌이라서 네네, 맞아요. 피부에 저는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네네. 가볍게 주로 워터를 씁니다. 네, 지인쌤이 진짜 똑똑하게 잘하고 계신 게 와. 클렌징 크림은 두꺼운 화장을 했을 때 지우기에 세정력이 되게 좋기 때문에 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너무 크림 자체가 두껍다 보니까 피부를 막아서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민감성 피부나 지성 피부에서는 추천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클렌징 크림이나 오일 같은 경우에는 건조한 분에게는 조금 더 적합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클렌징 오일도 있는데요. 한나쌤이 주로 쓰신다고 하셨죠? 네. 오일도 역시 크림보다는 조금 더 사용감이 좋고 오일이기 때문에 기름때를 잘 씻어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잔여 오일도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러블이 잘 생기시는 분들은 조금 피해주시는 게 좋고 한나쌤처럼 건조하신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클렌징 로션이나 밀크 타입이 있습니다. 요거는 오일이나 클렌징 크림보다는 사용감이 좋고요. 세정력도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죠. 다음으로 4번째는 클렌징 워터입니다. 주로 민감성 피부에서 추천을 드립니다. 사용하고 계신다고? 네, 맞아요. 네, 저도 잘 사용하는데 왜냐하면 사용감이 되게 좋고 산뜻한 느낌이 들거든요. 가벼운 화장을 했을 때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또 물로 씻어내는 타입이 더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맞아요. 타입이 있어요? 첫 번째로 클렌징 폼이 있는데 게레 형태로 나온 것도 있고요. 계면 활성제가 많아서 거품이 많고 세정력이 우수합니다. 특히 클렌징 폼에서 알칼리성 세안제는 계면 활성제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세안할 때 뽀득뽀득거리고 하고 난 다음에 당김이 세지만 세정력이 조금 좋을 수 있고요. 반면에 약산성 세안제의 경우에는 거품이 많이 나지는 않지만 우리 피부에는 자극이 덜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요즘에 한 몇 년 전부터 많이 쓰는 게 클렌징 무스 타입이라고 해서 원래 용기 안에는 액체 상태로 있지만 짜면 바로 거품으로 나오는 그런 거 써보셨나요? 네, 그것도 써봤어요. 그게 그냥 클렌징 폼이랑 똑같은데 비슷한 거긴 한데 뭐 새로 나온 형식이라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요거는 이제 지인쌤처럼 민감성 피부 환자분들에게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자극이 적거든요. 피부과에서 시술 받고 난 다음에 딱지가 많이 앉았을 때 요거를 쓰면 자극이 덜하기 때문에 적합할 수 있겠습니다. 문지르면서 거품을 내는 게 아니라 이미 거품이 나 예. 있으니까 롤링할 때 자극이 적는 거군요. 네. 피부 타입에 따라서 클렌저 타입을 정하는 게 좋은 건가요? 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피부 타입에 따라서 클렌저 사용하는 방법도 달라질 수 있고 클렌저 종류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피부를 가꿔주기 위해서는 자기 피부에 적합한 클렌저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같이 건조한 피부는 어떤 네네. 걸 쓰면 좋을까요? 보통 이제 수분이랑 유분이 모두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세수할 때 이것들이 다 쓸어내려 가지 않게 빡빡 문지르는 것은 좋지 않고 부드럽게 자극을 덜 가해지면서 세안을 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이제 뭐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건조한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물로 세수하시는 것이 좋고 온도가 또 너무 높으면 이런 수분도가 또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시고요. 너무 예민할 경우에는 찬물로 마무리하는 것도 피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찬물을 마지막에 하는 게 안 좋은 거군요. 극도로 건성이신 분들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성이셔서 여드름도 나시고 얼굴에 기름기도 많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어떤 게 좋을까요? 세수를 여러 번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한 번 할 때 깨끗하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 동생 같은 경우에 여드름이 네. 좀 심했었는데 하루에 한 3번 세수를 했거든요. 맞아요. 저도 어릴 때 여드름 많이 났을 때 세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줄 알고 세수 한 10번씩 넘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여러 번 할수록 유분감은 그대로 남아있는 채 수분이 더 날아가서 피부가 더 건조해질 수가 있어요. 한 번 할 때 이중 세안을 제대로 해주시는 것이 좋죠.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는 건가요? 보통 얼굴 전체를 클렌징 폼으로 잘 세안을 하신 다음에 T존이나 U존같이 번들거리는 부위는 이중 세안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성이신 분들은 하기 전에 약간 따뜻한 물로 처음에 세안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실 때는 찬물로 헹궈주시는 것이 모공 관리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건조하신 분들은 찬물 안 하는 게 좋고 지성이신 분들은 모공 네. 관리를 위해서 찬물 마지막에 해주시는 네네네. 게 좋다. 네네네. 이런 거죠? 생각하기 어려우시면 그냥 미온수로 하시되 기름기 많거나 모공이 크신 분들은 찬물로 마무리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횟수는 한 번만 하는 게 좋은 건가요? 보통 알려진 바로는 하루에 2번, 아침, 저녁 이렇게 네. 하시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드름 환자의 경우에 세수를 많이 하냐 적게 하냐 이거는 논란이 있는데 어떤 보고에서는 하루에 1번, 그리고 하루에 2번, 그리고 하루에 4번 이렇게 세수를 했을 때 여드름 병변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봤을 때 유의하게 큰 차이는 없었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렇지만 2번을 했을 때 조금 더 효과가 컸기 때문에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드름이 많으신 분들은 각질 제거 기능이나 항균 기능이 포함된 제품을 쓰는 것이 적합할 수 있겠고요. 넌 커메도제닉이라고 써져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골라서 쓰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쓰는 클렌저가 아니라 여행 가서 나오는 그런 클렌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쓰거나 아니면 딴 데 가서 물만 바뀌어도 트러블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꼭 제가 쓰는 민감성이신 것만 분들. 네네. 쓰게 되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세수를 해야 되나요? 조금만 뭐가 바뀌어도 예민하신 분들은 트러블이 잘 생길 수 있는데요.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절대로 박박 문지르거나 세안을 오래 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자극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거품을 낸 다음에 세안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클렌징 무스 같은 타입이 자극이 덜할 수 있겠죠. 저도 무스 타입으로 꼭 바꿔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세안하실 때 너무 뜨거운 물이나 찬물을 또 급격하게 온도가 변하게 되면 피부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미온수로 세안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정말로 너무 예민하고 건조하거나 아니면 아토피 환자분들은 꼭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 세안을 했을 때 미끄덩미끄덩 하는 느낌이 피부 당기는 느낌이 드는 것보다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저 그리고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아침에 세수할 때는 물로만 세수하는 게 좋다라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아침에 세수할 때는 클렌저나 네. 다른 제품을 쓰지 말고 물로만 해라라는 네네네. 걸 본 적이 있는데 네네. 그게 맞는 말인가요? 물 자체만으로는 기름기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는 힘들어요. 밤 사이에도 미세하게 그런 물질들이 얼굴에 묻을 수도 있고 이불에 있는 때 같은 오염물질들이 또 얼굴에 혹시나 흡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적은 양의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해서 세안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너무 건조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밤에 보습제를 조금 덜 발랐다 하시면 그때는 물로만 세안을 하셔도 되겠지만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세안제를 이용한 세안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네요. 자는 사이에도 노폐물이 쌓일 수 있겠네요. 네네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자지만 피부는 자지 않는다. 밤에도 열심히 일하는 피부. 세안을 잘하게 도와주는 도구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네네. 뭐 진동 브러쉬도 있고, 뭐 모공솔도 있고. 네네. 그런 것들을 쓰는 거는 어떤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오히려 더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냥 손으로 부드럽게 마사지 하듯이 톡톡톡톡 세안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무리한 스크럽 제품도 가능하면 쓰지 않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안을 한 다음에 이제 수건으로 닦으실 때도 박박 문지른다기보다는 수건을 엎쳐서 톡톡톡톡 두들면서 물기를 흡수해준다는 느낌으로 세안 마무리를 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엎쳐서는 사투리인가요? 예. 경상도입니다. 수건을 엎쳐서 아, 그럼 뭘로 말하나요? 덮어서 덮어서. 톡톡톡 두드리는 거 기억하겠습니다. 화장품 바를 때도 톡톡톡, 그 다음에 세안하고 난 다음에도 톡톡톡. 톡톡톡. 네, 톡톡톡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께서 많이 궁금해하셨던 올바른 세안법에 대해서 피부과 전문의 오세진 선생님과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 되게 많은 내용을 다뤘어요. 꼭 이것은 기억해야 된다. 총 정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클렌징에도 꼭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간단한 세안이지만 꼭 자기 자신한테 맞는 세안제 선택과 자기 피부 타입에 맞는 세안 방법이 있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리한 세안은 오히려 건강한 피부를 만드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순한 세안제로 충분히 거품을 낸 다음에 자극이 되지 않게 세안을 해주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올바른 세안 방법을 알려주셔서 더 네. 건강한 피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의사들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가 또 다른 영상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